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그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 나이가 40, 50, 60 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많아지는데 이제 60에서 70으로 넘어가면은 그 대사증후군이 오히려 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드는지는 저희가 잘 아직 연구 결과는 없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70세에 가까워지면은 자꾸 대사증후군이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막 그런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은 결국은 그 비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운동 잘 안 하게 되면은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은 지방이 늘어나고 지방이 늘어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 또 비만이 오고 비만이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이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이란 것이 대개 그 여성형 비만 혹은 남성형 비만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여성형 비만은 주로 이게 엉덩이 쪽에 주로 이제 비만이 오고 남자들은 주로 상체에 비만이 오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여자들 비만은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엉덩이가 크고 아랫배가 나오는 이런 비만. 남자들의 비만은 대개 이런 배가 튀어나오죠. 이게 복부 비만이 대표적이죠. 이런 비만이 더 나쁘다는 거죠. 복부형 비만. 이거 엉덩이만 커지는 둔부형 비만. 근데 이게 더 나쁜 겁니다. 복부형 비만. 그래서 전체 체중이 많지 않아도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복부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지 않아도. 그걸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이 지방이 얼마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얼마 많은 양보다는 어디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부에 비만이 쌓여 있는 복부 비만이 제일 나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일본 씨름 선수거든요. 일본 씨름 선수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비만이 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본 씨름 선수들, 이게 스모 선수들을 보면은 뚱뚱하기는 아주 뚱뚱하지만은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을 보면은 복부 비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일본 씨름 선수는 160인데 복부 비만 있는 사람은 250이 돼요. 또 혈당도 복부 비만은 129로 당뇨보다 훨씬 높죠. 근데 씨름 선수들은 9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씨름 선수가 얼른 보면은 아주 비만이 심하지만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부 비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본 씨름 선수보다는 훨씬 왜소하지만은 주로 복부 비만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당뇨가 잘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한 번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뚱뚱해지면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은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부 비만이 많은 이게 미국에 가면은 인디안 중에 피마 인디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40이 넘어버리면은 그 중에 40% 그냥 약 절반이 당뇨병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복부 비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하고 당뇨병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비만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체중, 허리둘레, 혈당,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빨리 검사해가지고 높게 나오게 되면은 아주 서둘러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다.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 비만을 좀 해결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실천을 못하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식사요법, 규칙적이고 균형 있게 하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요법,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도 좋지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고 걷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한 번 걸을 때. 그러니까 30분 이상 걷는 시간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계속 하자. 그 다음에 폭식을 한다든가
밤늦게 자꾸 뭘 먹는다든가 간식은 꼭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부 비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약물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약물 쓰기 전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번 걷느냐, 일주일에 4번 걸으려고 그랬는데 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연속극을 보다 보니까 뭐 10시가 됐다. 또 큰 밥 먹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때 맞춰서 비가 오더라. 뭐 날씨가 춥더라. 온갖 핑계가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이제 아주 관건이다.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만을 치료하려면 여러분들 행동요법뿐만 아니라 식사, 운동, 약물, 수술요법을 안 되면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식사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것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규칙적으로 하자. 저녁을 좀 적게 먹자. 근데 대부분 저녁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저녁 적게 먹기, 간식 줄이기, 또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먹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회식을 줄이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먹잖아요. 그죠? 모임이란 게 먹는 모임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회식을 줄이자. 술 덜 먹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건데 실천만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중을 줄이려면은 그 줄이는 속도는 일주일에 한 0.5kg, 많게는 1kg만 줄여도 그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체중에서 한 5% 혹은 10%만 줄이면은 그건 아주 대성공이죠. 그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하나 보게 되면요. 그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도 조절해야 되지만 이런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심장, 폐 기능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기분도 좋아지고 하죠. 그러니까 식사 조절과 운동이 항상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운동이 좋다 그래서 자기 신체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운동은 아주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자기가 심장이 약한지 모르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쓰러져서 사망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 등산하다가 산에서 잘못됐다. 그런 거 여러분들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되 꼭 의사들이랑 상담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야 됩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운동하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쌀을 갖다가 밥을 한 공기 먹으면 그게 300칼로리입니다. 근데 쌀 한 공기 먹은 이 300칼로리를 우리가 빼려면은 달리기를 한 10리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km를 뛰어야지 밥 한 공기 먹은 걸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콜라를 한 캔 먹었다. 콜라 한 깡통 먹고 그 칼로리를 없애려면은 테니스를 적어도 12분 이상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콜릿 한 개 먹어버리면 요걸 먹은 걸 빼려면은 줄넘기를 한 30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하고 운동, 그러니까 나는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자 그러지만은 많이 먹고 운동해서 빼려면은 엄청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밥 한 공기 더 먹어버리면은 10리를 더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운동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꼭 아마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먹었다. 이걸 먹은 걸 빼려면은 배구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한두 개 먹어버리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맥주 한 쪽기 먹어버리면 자전거를 한 20분 타야 됩니다. 그거 빼려면은.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운동을 보면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 아주 흔히 보잖아요. 나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신체 그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그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집안일이라도 많이 하자는 거죠. 막 설거지도 많이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파트에 그 주차장이 뭐 지하 3층까지 있다 그러면은 서로 1층에 세우려고 싸우지 말고 제일 밑에 세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주차장이 평면이면은 입구에서 제일 먼 쪽에 차를 세워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대중교통 쓰자는 거. 그 다음에 계단 이용하는 거요. 그래서 내 사무실이 5층이다 그러면은 5층 정도는 그냥 걸어 올라가고 그래야지 막 끝까지 뭐 엘리베이터 5분 기다려서 엘리베이터 타서 뭐 몇 층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능하면 계단 안 쓰는 사람 많죠. 이것도 이용하기. 스스로 잡일하기. 그 다음에 TV도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뭐 서서도 보고 또 채널 돌릴 때 리모컨을 쓰지 말고 가서 돌리고 그것도 운동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활동량을 생활하면서 많이 늘리자. 그게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고 살이 너무 쪄서 아주 위험할 지경이다. 그럴 때는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음식이 못 내려가게 그냥 위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서 체중을 빼게 되는 거죠. 이런 수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수술은 먹은 것이 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장으로 빠져버려요. 다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 비만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가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약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비만도 있지만은 혈당이 당뇨병은 아니지만은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당뇨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식사나 또 운동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복혈당 장애가 있고 내당능 장애. 이 공복혈당 장애라는 것은 공복혈당이 정상보다는 높고 당뇨보다는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니지만은 당뇨 후보자. 그걸 우리가 공복혈당 장애라 그러고, 내당능 장애는 것은 밥 먹고 2시간이 정상이 140이고 당뇨가 200 이상인데 140보다는 높고 200보다 작은 사람들. 이게 당뇨 후보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이 환자분은 공복혈당 장애입니다. 혹은 내당능 장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아마 당뇨병 예방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물론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약제가 좋은 약제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한테 열심히 치료받으면은 웬만한 고혈압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지혈증도 콜레스테롤을 200 넘기지 말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100을 넘기지 말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5보다 많아야 되고 여자는 55보다 많아야 됩니다. 중성지방은 150 아래를 하자. 이 숫자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숫자를 넘어서면은 이제 동맥경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뇨병이 오면 이 숫자가 다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뇨병을 예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당뇨병은 예방될 수 있는가? 정답은 예방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미국, 중국, 외국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만 바꿨어요.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만 바꾸니까 당뇨가 될 후보자들이 한 50%, 한 60% 정도가 예방이 됐어요. 10명 중에 6명은 예방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약 이름인데요.
약을 써서 예방해 보려 그러면 약을 써서 예방하는 것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효과가 더 떨어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덜 먹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60%가 예방되는데 약을 아무리 써도 한 30%밖에 예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 이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60%에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당뇨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1차 예방에 실패했다. 그럼 나는 이미 당뇨병이 걸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는 2차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2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 제가 영문으로 썼지만 요게 연구한 이름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소아당뇨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고 요거는 영국에서 성인 당뇨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한 목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혈당 조절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합병증이 예방되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화혈색소라고 알죠? 지난 3개월간의 혈당의 평균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 정상이 6% 정도인데 당뇨 있는 사람들은 대개 7% 이상이죠. 그러니까 혈당을 당화혈색소를 1%만 내려도 심장병이 14%, 나머지 합병증이 37%, 또 혈관 합병증이 43%가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조절을 열심히 하면은 합병증을 안 오게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엄격하게 혈당 조절하고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하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을 모두 다 예방하든가 악화되지 않게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하면은 더 이상 안 나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당뇨병은 첫째는 예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의 합병증도 예방될 수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혈당을 아주 엄격하게 조절하고 혈압하고 고지혈증을 꼭 관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금연하고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요것만 어렵지만 지키면은 당뇨병의 합병증도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그게 안 되면은 빨리 진단하는 거. 안 되면은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뇨병을 예방하려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을 또 예방하자.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이것이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은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복부 비만이다. 이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은 당뇨병도 예방된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게 또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면은 당뇨병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당뇨병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